여러분들 8월 2020년도 8월 정말 덥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비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촬영하는 날짜가 오늘이 이제 9월 둘째 날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지금 막 밖에 비가 오고 있네요. 또 태풍이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정말 비 피해 없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8월달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도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방학이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놀이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정말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힘들고 한 달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제가 오늘 제목대로 8월 한 달간의 제가 올해 4번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 달 내도록 열심히 했다. 또 여러분께 제가 중간중간 유튜브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없는데, 매장 운영 끝내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 또 주말 시간 이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현장 돌아다니고 4번째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림길에서 실제적으로 아마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또 과정을 여러분께 왜 또 이런 투자를 결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분께 오늘 보고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촬영을 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이제 8월 12일이었나요? 지난달에 지방세법 개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규제 대책이라든지 또 나왔죠.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취득세 중과 배제 또 주택수 합산 배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주택들은 투기가 아니다. 이런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8번째인가 그런 대책 중에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 제외하고요. 그런 지역의 아파트 공시지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그냥 호가, 그렇게 매매가가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이하에 대한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 안 되고 1%네? 이것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1억 이하의 매물을 알아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겠죠. 제 나름대로 고민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고민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민했는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댓글 통해 가지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 있죠. 또 부동산 블로그 하시는 분들께도 제가 많은 또 답글이라든지 댓글을 또 달아 놨었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몇 분께 이런 점이 제가 의문이다라고 제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 공시지가 1억 이하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하지 않겠다. 1%대에 내가 다주택자든 무주택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채든 100채든 간에 그 이하에 대한 물건을 매수하게 됐을 때는 투기를 보지 않기 때문에 1%대 취득세를 하겠다라고 지침이 나왔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하, 말씀드렸던 1억 이하에 대해서 두 가지 유권 해석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하라는 말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습니까? 이하는 그 해당 금액을 포함하는 거죠. 1억 이하. 그럼 1억까지도 공시지가 1억까지도 포함된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1억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1억에 대해서 그런 매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억 이하 있죠. 9,990만 원의 그런 공시지가를 가진 것까지만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1억이라면 취득세 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2%를 내야 됩니다. 12%와 1%는 여러분들 엄청난 차이죠. 12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올 초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투자를 하면서 제가 영상도 다 촬영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렸지만, 그때도 이 지방세법 개정되기 전에 4.6%였습니다. 4주택자 이상부터는요. 그 4.6%를 취득세 내면서도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벌벌벌 떨었는데 8%, 12% 하니까 이제 엄두를 못 내겠죠. 이제 올해는 끝났다. 투자하지 말고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 나름대로 하자 했는데, 이런 지방세법 관련돼서 개정이 되고 나서 1억 이하에 대해서 물건 찾아봤는데, 제가 왜 1억에 제가 말씀드리냐. 제가 이렇게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많이 매물도 분석해놓고 있겠죠. 근데 제가 하려고 했던 그 해당 아파트, 해당 단지, 그 해당 층, 해당 매물이, 여러분들 아파트는 여러분들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동주택 공시지가 확인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역 치고 이렇게 해당 단지, 해당 아파트 몇 동 몇 호 딱 치게 되면 공시지가가 매년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공시지가가 딱 1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아봤었어야 되죠. 잘못했다가는 12%를 어떤 분 1억 미만만 된다고 했던 그분들께는 1억 미만이면 1억이니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2% 취득세 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 전문가분들께 댓글을 남기고 했었는데 답변도 다 반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해당 시군구청 있죠. 그 아파트가 소재지에 있는 시군구청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알아봐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취득세 관련된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직접적으로 며칠 전에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혹시라도 최근에 규정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시는 거 아닌가 걱정했는데 이분이 다행히도 숙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최종적으로 통화를 막 제가 한 것을 마지막쯤에, 제가 처음부터 하지 못했고 거의 끝부분쯤에 녹음한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해당 시군구청에 있는 담당자, 취등록세 그런 담당 공무원 분과 제가 통화한 그런 내역을 이 영상, 제 말씀 끝나고 바로 연결해서 통화 내용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취득세, 저는 이제 다주택자라서 네네. 뭐 많이 또 내야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 잘못했다면 네. 12%까지 되니까. 네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1억 우리가 지금 취득세 중과 합산 배제하고 뭐 주택수 배제 관련해가지고 1억 원 이하기 때문에 네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건 1억 원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 1억 원까지고 이제 1억 원 넘어가면 안 되고요. 1억까지는 되고요. 그리고 뭐 도시 개발에 뭐 재건축 주택이라든지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고 1억이라도 그거는 포함이 되고요. 그런 거 아니면 됩니다. 예, 재건축이나 그런 쪽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확인을 주택 가격만 주택 가격만 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이라는 게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왜 공시 가격 왜 공동주택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뭐 동호수 입력하면 요즘에 다 나오잖아요. 예, 올해 거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나중에 진행하고 법무사 쪽으로도 제가 그렇게 법무사도 이게 하셔가지고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예. 그럼 그쪽으로 진행해서 제가 공무원분하고 통화했다고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진행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영상 들으셨죠? 녹음 내용 들으셨죠? 이렇게 해서 법무사분, 또 해당 부동산 관련돼서 그 자주 하시는 부동산 통해가지고 제가 법무사도 처음에는 법무사 사무장님도 저에게는 처음에는 1억은 포함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전문가도 저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포기하려 했는데 한 번만 더 확인하자 했을 때 이 세무 공무원이 규정을 확인하시고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억 이하로 돼 있는 게 확실하고요. 1억까지도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방금 이 영상 파일에서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거다, 이게 확실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법무사분께 제가 다시 연락드렸죠. 지금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연락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니까 본인이 다시 확인하시고 연락이 다시 왔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 알았는데 1억까지 된답니다. 문제 없습니다. 취득세 1%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금 마음을 안심하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련돼가지고 다 이제 취등록세 12%가 아니고 1%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해당 제가 지금 투자하려는 매물이 내가 지금 앞으로 투자성이 있고 내 뭐 이렇게 더 합당한 것이 맞는가만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제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매물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뭐 어떤 지역의 어떤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현재 이 매물이 1억대 중반, 1억 중반에 지금 호가가 나와 있죠. 매매가가 나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2020년도 공시지가, 공동주택 아파트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1억입니다. 1억 10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1억이고요. 매도인이, 그러니까 뭐 집주인이죠. 그분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가 얼마 남았죠? 이제 올해 말까지가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지금 많이 규정도 바뀌고 뭐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복잡한데 뭐 전세는 또 1억 초중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부동산 통해서 여쭤봐달라 했죠. 이분이 계속적으로 사시는 거냐, 아니면 뭐 계약갱신 청구하는 거냐.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세 계약 만료하시고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또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직 뭐 계약 만료 지금 6개월, 1개월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속적으로 산다 그러는 거 아니냐 뭐 했는데 정확하게 부동산에서 다시 한번 여쭤봐달라고 했을 때는 이분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사갈 집을 이미 매수를 해서 계약금까지 다 지불했고 그 집이 빈집인데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가지 않는다, 번복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다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해결됐죠. 자, 이런 부분까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왜 투자를 하게 되었느냐,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면 저평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한 달 내도록 제가 분석했다 말씀드렸죠. 앞으로 3년간이죠. 2021, 2022, 2023년도까지 입주 물량이라 그러죠. 다 지어가지고 아파트 입주하는 물량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층 이하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인구는 30만 명 이상의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뭐 중소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전세 수요층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해당 단지 현재 매매 전세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씨가 말랐고 특히나 전세는 지금 네이버 매물 계속적으로 들어가 봐도 전세 매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해당 매물이 또 급매라고 제가 봤고요. 공시지가가 1억 아니었으면 생각하지 못했겠죠. 공시지가가 딱 1억이었습니다. 1억이고 전세 물량이 적었고 전세도 부동산에서 문제없이 이거 금방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상태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남향의 확장형, 베란다 확장형이고요. 전체 확장형에 집안 내부가 깔끔하고 도배까지도 깔끔한 상태고요. 보일러도 여러분들 2018년이니까 2년 전에 새 것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취득세도 확인하고 매매 관련돼서 대부분 다 확인드렸죠. 말씀드렸지만 세입자가 이사 갈 것도 모두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나서 그럼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전세갭 투자하는 방법을 영상 이렇게 엑셀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영상 띄워서 올린 자료가 있죠. 여기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저도 공부 다시 했죠. 제가 정리한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혹시나 뭐 이렇게 미비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없는가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봤고요.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전세 세입자는 이사를 갈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 집주인과 제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일단 전세갭 투자 하겠죠. 지금 뭐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전세갭 투자 상황으로서 기존에 있는 전세입자 계약을 제가 그대로 인수받고요. 그 금액, 매매하고 전세 금액 차이만큼만 집주인에게 차익으로 지급하고 제 명의로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전세갭 투자 하게 되는 경우요. 그 다음에 현재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지금부터겠죠. 제가 지금 계약을 하고 난 그때부터는 신규 전세입자를 부동산에서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 부동산에 계속적으로 방문하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하실 분들 부동산에서 기존 이제 전세입자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죠. 좀 협조해 주세요. 집에 찾아가서 그 다음 세입자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충분하게 협조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가 맞춰지면 어떻습니까? 제 명의고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분하고 전세 계약서 이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전세 세입자가 이사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분도 동일하게 전세 계약을 뭐 잔금하는 걸로 하면 제가 그 다음에 들어오실 분의 제가 잔금을 받아서 이분 전세금을 내주시고 이분 이사가고 오후에 이분이 들어오시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원만하게 계약이 끝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계획으로 저는 진행을 해갈 계획이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내 돈 들인 만큼 수익률이 좋을 것인가. 금매로 내가 잡아야 될 것이고요. 집 상태가 좋아야 됩니다. 뭐 수리한다고 돈 막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나 또 내가 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그런 아파트인가, 그런 지역인가, 그런 아파트 뭐 조경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상권 시설이 잘 돼 있는가도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가격이 계속적으로 회복하면서 올라갈 지역인가, 지금 전세가 계속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가 없는 지역에 계속적으로 전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충분한 전세 수가 있는 곳이고 계속적으로 현재 매물이 없는 지역에 웬만해서는 투자를 저는 한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이런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 책임도 내 스스로 져야 됩니다. 1억짜리 지방 아파트 얼마나 오르겠어. 그거 해봤자 골치만 아프고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걱정하고 하지만 제 나름대로 한 달 동안 많은 분석과 고민도 하고 제가 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 전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오른다 이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결과는 내 스스로 책임지면 된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제 말이 다 100% 맞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적으로 내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이런 매물도 금매로 내가 잡을 수만 있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투자자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취득세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올리기, 내가 지금 자산을 늘리기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생각해보면서 제가 8월 한 달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왜 1억짜리에 그런 계속적으로 집착하게 되면서 전문가분들 또 공무원분들까지 제가 통하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아봤는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제가 또 전세갭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 제가 왜 이런 지역에 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브리핑을 여러분께 드려봤습니다. 저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또 새로운 정보 또 받아들이고 또 제가 실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또 수정, 보완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은 조금 더 나아지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 물론 제가 잘났다, 제 투자가 물론 100%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금씩 자신감이 붙어야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제 영상이 여러분께 또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8월 한 달간 제 이런 계속적으로 열심히 했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한번 또 으쌰으쌰 해가보자. 벌써 9월달이니까 벌써 올해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계획하신 바 하나하나씩 또 이루게 가시고요. 올 초에 계획했던 것도 여러분들도 못하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제 영상 보시면서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같이 화이팅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기회를 창출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기회를 만드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TV의 닥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